저는 아직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게 느껴지는 신임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사방이 논밭과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아주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스마트폰 없이는 견디기 힘들 만큼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저에게 아는이 하나 없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제 손으로 밥 한 번 지어본 적 없던 저는 편의점조차 없는 동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물의 양을 맞춰가며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청소와 빨래까지 해내야 하는 나날이 마치 전쟁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낯선 업무에 더해 우리 반 9명 아이들의 성격과 취미, 성적, 가정 형편을 하나하나 파악하며 부대끼다 보니 하루가 24시간으로는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3월과 4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생활이 몸에 익어갈 무렵 유독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저를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화장실까지 졸졸 따라다니며 의지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며 홀로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아이인 민수였습니다. 또래보다 덩치가 커서 중학생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고 제가 다가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으면 퉁명스럽게 대꾸하다가 더 물으려 하면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학급 내짱 같은 존재여서 민수의 한마디면 다른 아이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형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민수를 두려워하고 피하다 보니 또래 친구는 없었고 그나마 6학년의 말썽꾸러기 형들과 어울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짝을 정하던 날 9명이라 둘씩 앉으면 1명이 남는 상황이라 3명씩 세 모둠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아이들은 민수와 같은 모둠이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로 정해졌는데 민수와 같은 모둠이 된 여자아이가 울면서 하기 싫다고 하자 다른 아이도 덩달아 싫다고 말했고 화가 난 민수는 쉬는 시간에 그 아이들을 때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민수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어 일부러 발표를 시켜보았지만 모른다는 말만 무심히 돌아왔고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챙겨줘도 몰래 화단에 버리곤 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께 도움을 구하며 민수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하며 시골 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6살 무렵 아버지가 재혼하며 잠시 도시로 갔지만 새어머니의 구박에 적응하지 못해 1년도 안 되어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2번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손자가 안쓰러웠던 할머니는 잘못을 해도 나무라지 않고 감싸기만 하셨고 그러다 보니 민수는 점점 더 엇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창 어리광부릴 나이에 너무 일찍 상처를 안고 혼자 견뎌내려 했을 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 역시 아직 서툰 초보 교사인지라 안타까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 사이를 오가며 민수를 조금은 삐딱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민수만 없다면 완벽한 학급이 될 텐데 하는 못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을 무렵 민수가 이유 없이 코피를 자주 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위생 문제로 생긴 상처인 줄 알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몸에 상처가 잘 생겼습니다. 읍내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종합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항암 치료를 받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민수가 없으면 편할 것 같던 교실이 오히려 텅 빈 듯 했습니다. 민수를 두려워하던 아이들도 일주일쯤 지나자 언제 학교에 올 수 있는지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헌혈차를 불러 헌혈 운동을 벌였고
전교생이 민수의 쾌유를 바라며 종이약을 접고 편지를 쓰고 영상을 만들어 병문안 가는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씩씩하던 모습만 보아왔던 민수가 항암 치료로 온몸이 붓고 머리카락도 없이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마주하니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어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는데 민수는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며 나으면 말도 잘 듣고 친구들에게도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다가가고 싶었을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화만 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나 먹고 싶은 것을 물어도 고개만 젓던 민수는 그저 예전처럼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6학년 형들과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꼭 나와서 함께 축구하자고 친구들도 공격수인 민수가 없어 매일 경기에 진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민수는 잠시 학교로 돌아와 반나절이지만 친구들과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입원했고 지금도 힘겨운 치료를 이어가며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다시 돋아나는 새싹처럼 민수가 건강을 되찾아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연. 둘째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 저는 모든 것이 정신력의 문제라 여기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나약하게만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학교 생활과 일상 전반을 힘들어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저 역시 심리 검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상담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며 비로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문제가 모두 제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만 아이를 다그쳐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던 저였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잠들게 되었고 제가 편안해지니 아이의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는데 결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을 텐데도 묵묵히 들어주고 위로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과 상대 아이를 직접 찾아가 따지며 모든 걸 제 손으로 해결하려 했고 그러다 보니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해도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위로해주니 오히려 아이가 학교 생활을 더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전화로 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며 걱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정도가 심해 보여 마음고생하지 말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요즘은 상담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저도 얼마 전에 받아봤다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대뜸 요즘 게임 안 하는 아이가 어디 있냐며 병원까지 갈 일이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옳은데 오히려 숨기려 하니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만 붙잡고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속이 어떤지 저도 잘 압니다. 둘째도 컴퓨터를 무척 좋아했는데 상담을 받으며 주말에만 1시간씩 하기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상담 선생님과의 약속으로 정해진 규칙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 힘으로 막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저도 아이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컴퓨터 본체 선을 챙겨 출근했더니 전자피아노 선을 빼서 연결해 쓰고 있었고 그 선까지 가져갔더니 이번엔 용돈을 모아 새 선을 사놓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에 있어 그런 걱정은 덜었지만 제가 외출하려 하면 언제 돌아오는지
슬쩍 물어보곤 합니다. 컴퓨터를 하려는 속내를 알면서도 저는 모르는 척 넘어갑니다. 제 눈치를 살핀다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증거니까요. 제 주변에도 자녀와 씨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딸보다는 아들 쪽이 유독 힘들다고 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일들도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기게 되었고, 그러자 아이들도 저를 조금씩 더 이해해주는 듯 합니다. 며칠 뒤 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화낸 것이 미안하다는 말에 저 역시 언니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제 생각만 앞세웠던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언니는 사실 자신도 상담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둘째 아이 때문에 시작했는데 정작 상담을 더 많이 받은 쪽은 자신이었다고, 상담을 받는 동안은 몰랐는데 끝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상담 선생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려니 더 힘들었다는 언니의 말 끝에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형부와 이야기하면 오히려 다툼이 되고 친구에게 털어놓자니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같고 어머니께 말씀드리자니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상대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앞세우면 다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스스로가 힘드니 남을 헤아릴 여유가 없어져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형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냥 언니를 믿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인 저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가족이든 친구든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함께 짊어져야 할 일로 여기지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빵집에서 아이와 엄마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 했고 엄마는 다른 빵을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럽다고 짜증부터 냈을 텐데 저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조각 케이크도 맛있어 보인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그런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웃음 지었고 모녀는 웃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단팥빵 하나를 슬쩍 더 넣어주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크든 작든 서로를 이해한다면 풀리지 않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 혼자서만 끙끙 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날씨가 조금 풀리는 듯하여 마늘과 양파밭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얼핏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던 양파들이 가까이 가보니 뿌리를 하늘로 향한 채 땅 위로 들떠 있었고 일부는 아예 뽑힌 채로 비닐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며칠이 멀다 하고 내리는 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밭은 모래땅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진흙땅, 즉 물기가 잘 빠지지 않아 물을 머금으면 떡이 지고 신발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며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는 황토 진흙땅입니다. 반대로 가뭄이 들면 흙이 돌덩이처럼 굳어 호미조차 들어가지 않는 땅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에는 잦은 비로 밭이 질어 트랙터 로터리 작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밭이 마르나 싶으면 다시 비가 내리는 통에 양파 종자 파종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어렵게 파종을 마친 뒤에도 큰 비에 씻겨 내려가 다시 흙을 덮어주는 수고를 반복해야 했고
밭이 질어 정식할 자리를 만들지 못해 정식 시기까지 늦어졌습니다. 결국 비를 피하기 위해 200평 남짓한 밭에 비닐을 덮었다 걷었다를 반복한 끝에야 늦게나마 마늘을 심고 양파 정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종을 끝낸 뒤에는 마늘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비닐을 한 겹 더 덮어주고 힘겹게 진흙을 걷어내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큰 규모로 짓는 농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양이었지만 양파값이 강세라는 소식에 내심 기대를 품고 밭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는지 한파로 인한 동해와 서리빨 피해로 밭은 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저는 또 한 번 양파모를 하나하나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늘진 곳에는 아직 눈까지 남아있어 발 디디기조차 힘들 만큼 땅이 질었습니다. 신발에 진흙이 두텁게 달라붙어 걷기조차 어려웠던 터라 남편이 축사 소독할 때 입는 일회용 방제복을 걸치고 장화를 챙겨 신은 뒤에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뿌리째 들떠 물구나무 선듯 솟아있던 양파모를 하나하나 눌러 다시 구멍을 뚫어 심고 그 위에 마른 흙을 찾아 덮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질퍽한 밭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털며 얼었다 녹으며 들뜬 양파모를 다시 눌러 심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자신은 아직 마늘조차 심지 못했다며 밭이 말라야 지금이라도 심을 텐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난 가을 내내 비로 밭작업을 못해 파종 시기를 놓친 농가가 한둘이 아니었으니 그 한숨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파종부터 시작해 잠시도 쉴 틈 없이 손이 가는 농사일, 농민이라면 누구나 겪는 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장 물량이 줄고 작황이 예년만 못할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수입산을 대량으로 풀어놓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이 반가운 일일지 몰라도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급 문제를 수입 농산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 오히려 극약 처방처럼 느껴집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에 밭에서 수확한 양파가 함께 출하되면 산지 가격은 떨어지고 결국 농가의 수입은 줄어들며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파만이 아니라 배추도 마늘도 당근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또 어떤 작물로 이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봄을 맞이하며 논밭에서의 고된 노동보다 농민들을 더 지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늘 흔들리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사연. 저는 판매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40이 넘은 지금까지 줄곧 판매사원이라는 직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가구점, 유아복, 남성복, 여성복, 아웃도어까지 다양한 매장을 거쳤습니다. 눈을 뜨면 화장을 하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매장을 깨끗이 청소한 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단정한지 살피며 마음가짐을 다잡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20여 년을 판매일에 충실해왔고 친절은 이제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지나친 친절함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적도 있는데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어머님을 무심결에 언니라고 불러버린 웃지 못할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판매일을 하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부쩍 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구입한 지 한 달도 더 지난 옷을 계속 입고 다니다가 보온이 덜 된다며 감기에 걸렸다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본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많이 착용한 흔적이 있는 옷을 두고 하루 입었더니
감기에 걸렸으니 당장 환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시면서 상품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차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번은 애프터 서비스로 보낸 옷이 새 상품처럼 깔끔하게 처리되어 돌아왔는데도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온갖 거친 말을 쏟아내며 회사를 비난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며 은근히 겁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희는 미소로 응대해야 하고 손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커피 한 잔을 타와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이런 일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도 패딩을 입다가 털이 빠지거나 색이 바래면 매장으로 달려와 다짜고짜 큰 소리부터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이 마치 소비자 고발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상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되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확실히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해 당장 새 상품을 내놓으라거나 즉시 환불을 요구하실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아무리 차분히 설명을 드려도 언성을 높이시는 손님 앞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저희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사시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 좋은 상품을 추천해줘서 고마웠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가끔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새해에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다 보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도 다시 찾아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쇼핑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 제 철칙입니다. 저 역시 다른 매장에서 물건을 사려다가도 판매원이 불친절하면 마음에 드는 물건도 그냥 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친절하려 애쓰고 늘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그런 저의 진심 어린 친절만큼은 부디 인터넷에 나쁘게 올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